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무 수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밭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밭은 후브락스고요. 부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나무 같은 경우는 끈을 사용해서 척지 가지를 수평보다 조금 높게라든지 이렇게 다 들어 올렸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척지 가지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하수용으로 나무를 키웠어요. 이 나무를 봤을 때 가지가 어때요? 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이런 방법으로 아버지의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요. 하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무 가지 보세요. 다 아래쪽으로 다 내려갔죠. 너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가지가 굵어져서 이 척지 가지를 이렇게 올려도 잘 안 돼요. 커지고 굳었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사과 착색이라든가 크기라든가 맛이라든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수영 방법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왜 안 좋냐 하면 가지들이 아래쪽으로 계속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정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아래 내는 거는 잘라버리고 요걸 키워도 돼요. 요걸 키워도 되지만 또 사과를 달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내려옵니다. 잘라내고 그러면 맨날 나무는 계속 이 형태 커지지도 않고 맨날 그 자리에요. 나무를 키우면 키울수록 사과 수확량은 늘어야 될까요? 줄어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똑같아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사과 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과 수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하수형은 그게 단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형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데 그 작업이 쉽진 않습니다. 지금 가지들을 유인을 다 하고 있는데요. 유인해 놓은 나무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가 이제 유인이 다 끝난 상태인데요. 끝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가지들이 옆으로 이렇게 하고 끝을 살짝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더 잘 자라고 영양분을 많이 땡겨서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지들도 길게 자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사과 수확량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도 척지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시죠? 네, 맞습니다. 척지도 많습니다. 제가 원래 조금씩 척지를 덜 내고 있어요. 내년에 또 좀 덜 내고. 이 나무도 가지 유인을 해서 수평 유인으로 척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수영을 바꾸려고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자가농사 짓는 분들 특히 작년에 착색에 문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제 됐었죠. 특히 부사 같은 경우 후반으로 갈수록 착색이 안 된 그런 사과들이 대한민국에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저희 동네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착색이 안 돼서 미색된 사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부사가 착색이 안 되고 이런 거는 없었어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진 않고 나쁜 쪽으로 기후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수용으로 키우게 되면 가지들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대죠. 우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키우면은 아주 잎이 나고 그리고 과일도 달리게 됐을 때 햇빛이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약을 치더라도 방제를 할 때도 약이 제대로 침투 안 해서 사과가 병든 그런 사과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착색기에 제대로 잎 작업이라든가 안 해주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햇빛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잘 통할 수 있도록 통풍이 잘 되도록 가지를 들어 올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굵은 나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나무들은 과감하게 잘라냈습니다. 자, 이쪽에 나무 잘라내고 또 반대쪽에도 잘라서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했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아래쪽이 훤하게 보이고 나중에 이제 반사필름이라든가 이런 걸 깔았을 때도 햇빛이 잘 통하기 때문에 착색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편하면 돼요. 그 가지에 사과 몇 개 더 단다고 뭐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요. 괜히 그 아래쪽으로 내려간 것 때문에 벌레들이 더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 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잘라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과감하게 욕심을 버리고 많이 잘라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지를 치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가지가 너무 촘촘하게 복잡하게 있어서 중간에 한번 큰 걸 잘라냈습니다. 그랬더니 뭐 위아래
간격도 넓어지고 뭐 햇빛이라든가 통풍도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부터 유인건으로 가지를 조금씩 들어 올리고 있는데요. 야, 한 나무 하는데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진짜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좀 인내력도 필요한 것 같고 좀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고 좀 천천히 올해 안 되면 또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수영을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3월 10일입니다. 저희 부사 나무에 눈이 얼마나 통통하고 잘 왔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자, 얼마 전에 동네 형님이 두 분이 오셨는데요. 부사 나무에 눈을 보면서 와, 눈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사과밭의 결과지에 꽃눈인지 잎눈인지 모르겠지만 보여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사과 농사 짓는 분들하고 조금 비교해 보라고 영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눈들이 좀 나름 올해도 농사가 좀 잘 될 건지 모르겠지만 좀 시작은 좋은 것 같아요. 작년 꽃눈 분화기 때 날씨가 너무 더워서 뭐 교육을 받으러 가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올해도 꽃눈인 줄 알았는데 잎눈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먼저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밭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특별하게 뭐 농사 짓는데 뭐 이거 잎눈을 만들기 위해서 꽃눈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뭐 어떻게 한 건 없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홍로를 수확하고 요소비를 한번 쳤고요. 여기는 부사지만 부사도 마찬가지로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 잎이 약간 단풍이 좀 질러 할 때 그때쯤에 또 요소비를 타서 약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름대로 뭐 감사비료도 주고 했는데 뭐 감사비료도 예전에 쓰던 거 안 쓰고요. 올해는 도프아그로에서 나오는 두프로 11을 감사비료를 했고요. 얼마 전에 영상에 보면 3월 1일입니다. 그때 이제 밑비료를 해서 또 두프로 11을 갖다가 질소, 인산, 가리, 칼슘, 수세에 따라서 양을 조절해서 밑비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 밭에 나무마다 다 명찰을 달았는데요. 이제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나무를 봤을 때 사과 수확할 때죠. 색깔이 뭐 잘 들었던가 안 들었던가 그리고 크기는 어땠던가 수세는 셌나 약했나 기억하신 분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명찰을 다 달았습니다. 이 재료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 물통 있죠. 1.5L짜리 PT병인데 그걸 잘라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요 보면 글자가 좀 보였는지 모르겠다. 조금 지워졌는데 색이라 적힌 거는 이 나무가 착색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걸 표시한 겁니다. 상이라 됐죠. 상은 착색이 잘 됐단 말이고요. 요거 두 번째는 크자인데요. 그리고 뒤에 상 적혔죠. 사과 크기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사과 수확 시기에 이 나무에 사과가 얼마나 컸는지 작았는지 그걸 표시했고요. 마지막에 보면 수세라고 적혔죠. 수세가 센지 약한지, 수세가 강한지 약한지를 적어 놓은 겁니다. 수세가 좀 세단 말이에요. 이렇게 명찰을 달아가지고 연면 시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밑비로 주비를 한다든가 그때 저걸 명찰을 보면서 약이든 영양제든 좀 맞춰서 치는 겁니다. 사실 이 많은 나무들을 일일이 기억하기는 힘들잖아요. 아, 수세가 셌던가, 착색이 잘 되었던가, 수확할 때 사과가 컸던가 작았던가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고 귀찮고 그렇지만 앞으로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해서 좀 힘들어도 이런 작업들을 다 해놓은 겁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착색은 하, 그리고 크기는 상, 수세도 상. 그런데 이제 아까 착색이 하라고 돼 있는데 색깔이 잘 안 났던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면 뭐 질소기가 많다든가 아니면 나무 자체가 품종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뭐가 조금 다른 나무에 비해서 착색이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올해는 착색 시기라든가 그 전에 착색이 잘 될 수 있도록 영양제를 줄 때 질소질이 있는 것들은 빼버려야지.
나무가 나중에 착색이 되는 시기에도 착색도 잘 되고 품질 좋은 사과를 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찰을 달으면 제가 특별하게 기억 안 해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열정과 부진을 하다면 뭐 이런 방법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밭은 거의 3분의 2 정도는 가지를 유인해서 다 들어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없어요. 원래 이래 했다고 또 바람 불고 이러면 끈이 풀려가지고 또 나무가 축 처지고 이러거든요. 가을에 또 수확을 하고 나서 또 겨울에 전정하면서 다시 끈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씩 조금씩 수영을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기후가 좀 아무리 변하더라도 좀 나무 자가가 착색이라든가 크기라든가 맛이라든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수용으로 키워도 사과는 맛있고 크고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후 변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봐서는 하수용보다는 뭐 요즘에 또 게시명으로 해서 또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저 주위에도 보면 게시명으로 이제 바꾸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으로 나무 수용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 사과나무 수용이 어떻게 바뀌어서 얼마나 품질 좋은 사과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끝내야 되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